지정상도 정의하기 어렵다. 그리스의 바다신 프로테우스는 제 모습을 자유자적으로 바꿀 줄 안다. 그는 원래는 포세이돈이죠. 여기서는 좀 약간 그는 운명의 새 여신과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비유를 한다. 그러나 교활한 프로테우스는 자기의 지식을 공유하길 꺼렸다. 그가 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 그를 사로잡아 순식간에 휙휙 무시하게 모습을 바꾸는 그를 내내 붙잡았난 모르겠지만 으르렁대는 사자가 갑자기 흐르는 물로 바뀌고 혹은 돌진하는 황소로 바뀌고 혹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다른 것으로 바뀐 동안 그것을 내내 단단히 붙잡아두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프로테우스는 유동적이고 파악하기 힘들고 확실하지 않고 가변적인 것, 달리 말해 명확히 정형할 수 없는 것을 의윤화한 인물이다. 정신장애와 정상 둘 다 지극히 프로테우스적 개념이다. 둘 다 너무나 무정형적이고 다중적이고 가변적이어서 둘 사이에 고정된 경계를 세울 수가 없다. 보통 정신장애 정의에는 불안, 디스트레스, 기능장애, 디스어빌러티, 어빌러티 반대말이죠. 접두어 디스가 붙어가지고 기능 부전, 디스도 나쁜 뜻이죠. 펑션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통제 상실, 디스컨트롤, 그리고 불편, 디스어드밴티지가 따라야 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지침으로서 도움법을 갖춘 문장으로서 더 훌륭한 듯하다. 얼마나 많은 기능, 불안, 기능장애, 기능부전, 통제상실, 불편이 있어야 하고 그 종류는 어때야 한단 말인가. 나는 정신장애 정의를 수십 개 검토해보았지만 내 자신 DSM 4에서 직접 쓰기도 했다. 어떤 조건이 정신장애로 간주되어야 하고 또 어떤 조건은 아닌지, 혹은 누가 아프고 누가 안 아픈지를 결정하는데 눈꽃만큼이라도 유용한 정의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 일을 부정하네요. 유용한 정신장애 정의가 없다는 점은 정신의학적 분류의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이 되어 대답할 수 없는 두 가지 난제를 일으킨다. 진단펠람에 어떤 장애를 포함시킬까 하는 문제와 누군가에게 정신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결정할까 하는 문제이다. 폭식은 한때 죄악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정신병일까? 노년의 건망증은 질병일까? 그저 누령 탓일까? 폭식, 거식증은 진단병이겠지만 폭식증은 좀 애매하죠. 예. 10대와의 섹스는 단순한 범죄일까? 미쳤다는 신호이기도 할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도덕이나 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는데 또 예술이나 문화에서는 또 미화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이 사람 영혼을 타락시키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또한 특정 개인을 평가하면서 그가 정상인지 환자인지 미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반적인 정신장애 정의는 없다. 최근에 그게 있었죠. 김현미 장관이 그 문제는 사이코패스라고 했죠. 예. 근데 사이코패스 자체가 소시오패스 반은 있어도 사이코패스는 없죠. 예. 좀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보면은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말로 불인증이죠. 그러니까 불인이란 건 이제 감각마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타인의 고통에 감수성을 못 느끼고 자기 뜻대로 하는 고집불통,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비가 되면 사람이 뜨거운 걸 끼얹고 이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문둥병 환자 한센스 병에 그 비유했다가 사과했잖아요, 최근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은 황교안 그 사람을 자유한국도 그 사람 부인했고 최근에 그렇게 했죠. 예. 이렇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무나 막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자체가 웃긴 거죠. 그리고 예전에 한 그 정신과 전문의가 유아인한테 진단명 붙이고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자체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딱지를 그런 낙인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죠. 의사로서 행위 자체가 알 수는 있겠지만 예. DSM-4 5에 포함된 정신장애들은 어떤 합리적인 제거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인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다. 현실적 필요성, 역사적 오염, 점진적 추가, 선례, 관성 때문에 체계에 편입되고 살아남았는지 어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정의와 기준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DSM 장애들이 내적 일관성이나 상호 배타성 없이 뒤죽박죽 섞인 상태라는 사실도 놀랄 일이 아니다. 어떤 정신장애 항목은 단기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어떤 항목은 평생 지속되는 성격을 묘사한다. 어떤 항목은 내면의 비참함을 반영하고 어떤 항목은 나쁜 행동을 반영한다. 어떤 항목은 정상인에게 드물거나 결코 관찰되지 않는 문제이고 어떤 항목은 일상적인 문제가 약간 심해질 뿐이다. 어떤 항목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어떤 항목은 지나친 상태이다. 어떤 항목은 개인에게 고유하고 어떤 항목은 문화에 좌우된다.
어떤 항목은 소화기에서부터 일찌감치 시작되고 어떤 항목은 생애 후반에서야 나타난다. 어떤 항목은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항목은 감정과 행동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항목은 좀 더 생물학적인 문제로 보이고 어떤 항목은 좀 더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로 보인다. 어떤 항목은 연구 결과가 수천 건 있고 어떤 항목은 한 줌밖에 없다. 어떤 항목은 반드시 DSM에 속해야 할 듯하고 어떤 항목은 빼도 괜찮거나 빼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항목은 명확하게 정의되고 어떤 항목은 정의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차이들이 복잡하게 조합될 수 있다. 나는 가끔 이렇게 농담한다. 정신장애의 유일한 정의는 임상의들이 치료하는 것,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것,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 보험회사가 지불한 것이라고. 안타깝게도 이 실용적 정의는 탄력적이고 동어 반복적이고 자기 증폭적이다. 현실적 관행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정의다. 정신건강 임상의가 많을수록 인생의 기본적인 조건들 중에서 더 많은 것이 장애로 분류된다. 19세기 중반에 최초로 정신질환자를 연구조사했을 때는 확인된 장애의 종류가 고작 6가지였지만 지금은 200가지에 육박한다. 더 많죠. 그 게임 중독도 지금 포함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물론 이제 게임 중독은 있죠. 근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선 게임 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문제가. 그러니까 그 낙연을 찍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증으로 군대 면제도 할 수도 있겠네. 정신병자니까. 예? 그러면 그 제가 보기에는 젊은 20대 초반 남성들 다 그 중독인데 그러면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다 군대 생활도 다 면제시켜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게 뭐 중독 하면은 책 중독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니면 게임 중에서 특정 게임 중독도 나올 수 있고 뭐 계속 그걸 붙이다 보면 꼬리표가 계속 붙게 되는 거죠. 새로 등장한 골칫거리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 정신장애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승인하는 사회의 수용력은 만족을 모르는 듯하다.